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 F-35 스텔스 전투기 100대가 나타났어요. 미국 공군 사상 최대 규모의 기습 작전이었죠. 목표는 단 하나.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생포였어요. 새벽 2시 10분. 대통령궁에 토마호크 미사일 2발이 떨어졌어요. 2시 30분. 델타포스 특수부대 500명이 대통령궁에 진입했죠. 그리고 오전 6시 21분. 작전 개시 4시간 21분 만에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이 체포됐어요. 미군 수송기에 실려 플로리다로 이송됐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은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새벽에 기습해서 납치해간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전말부터 정확히 짚어볼게요. 2026년 1월 2일 저녁 8시. 마두로 대통령은 중국 특사와 만찬 중이었어요. 주제는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 투자 확대였죠. 만찬이 끝난 건 밤 11시 30분. 마두로는 대통령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불과 2시간 30분 뒤 미군의 공습이 시작된 거예요. 중국 특사와의 만찬 직후라는 타이밍. 우연일까요? 작전명은 절대적 결의였어요. 참여 병력만 1000명. 전투기 100대, 수송기 50대, 헬기 200대. 베네수엘라군은 저항조차 못했어요. 4시간 만에 대통령이 체포되고 80명이 사망했어요. 일방적인 학살이었죠. 체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오늘 미국은 최대 마약 밀매범을 체포했습니다. 마두로는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마약 밀매. 그게 공식 이유였어요. 실제로 2020년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했죠. 현상금 약 700억 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이유일까요? 마약 때문에 대통령을 납치한 걸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숨겨진 진실을 보려면 숫자를 봐야 해요.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석유 매장량 3,032억 배럴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7.5%예요. 세계 1위죠. 2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석유를 베네수엘라는 제대로 뽑지 못했어요. 하루 생산량이 겨우 100만 배럴. 사우디는 하루 한 200만 배럴을 뽑는데 말이죠. 왜일까요? 시설이 낡았거든요. 거기다 미국의 경제 제재까지 받아서 투자도 전혀 못 받았죠. 3,032억 배럴. 배럴당 80달러로 계산하면요. 총가치가 24조 2,260억 달러예요. 한화로 약 3경 2천조 원이에요. 한국 GDP의 14배죠. 이 돈이 땅속에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체포 3일 뒤인 1월 6일 추가 발표를 했어요.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미국이 직접 운영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이제 미국 것이 됐다는 거예요. 명분은 안정화였지만 실제로는 점령이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타이밍이 묘해요. 마두로가 중국 특사를 만난 바로 그날 밤. 우연이 아니에요.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얼마를 투자했을까요? 16년간 총 590억 달러. 한화로 약 86조 원이에요. 차관, 투자, 석유 성우매 등 모든 걸 동원했죠. 목적은 하나. 베네수엘라 석유 확보였어요. 중국의 계산은 이랬어요. 빚을 못 갚으면 석유로 대신 갚게 하자.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하루 50만 배럴씩 보내고 있었어요. 2026년 1월 2일. 중국 특사가 마두로를 만난 이유가 뭐였을까요? 추가 투자 100억 달러 논의였어요. 석유 개발 시설 현대화 비용이었죠.
계약이 성사됐다면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70%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막은 거죠. 만찬 2시간 30분 뒤에 공습을 시작한 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획된 타이밍이었어요. 중국아, 네가 먹으려던 석유 내가 먹겠다. 이제 더 큰 그림이 보여요. 이건 단순한 마약 단속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의 석유 전쟁이죠. 베네수엘라는 그 전쟁터가 된 거예요. 트럼프의 전략을 돈로 독트린이라 불러요. 1823년 먼로 독트린의 2026년 버전이죠. 먼로 독트린이 뭐였냐면요. 서방은 미국의 뒷마당이다. 유럽은 간섭하지 마라 였어요. 200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는 말하죠.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의 뒷마당이다. 중국은 간섭하지 마라. 베네수엘라 침공은 그 선언의 시작이에요. 그럼 국제사회 반응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갈라졌어요. 지지하는 나라들. 프랑스 마크롱은 독재 정권이 무너진 것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스웨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죠. 아르헨티나 등 친미 국가들도 지지했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나라들도 많았어요. 중국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 규탄. 러시아 푸틴은 제국주의의 시작이라 비난했죠. 특히 라틴 아메리카 반응이 흥미로워요. 브라질 룰라 무력 개입을 규탄한다. 멕시코, 콜롬비아도 같은 입장이었죠. 왜일까요? 두려워서요. 내일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유엔 안보리가 1월 5일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규탄 결의안 제출. 하지만 미, 영, 프가 거부권을 행사했죠. 결의안은 부결됐어요. 회의장에서는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어요. 중국 대사 이것은 21세기의 제국주의다. 미국 대사 마약 범죄자를 체포한 것뿐이다. 러시아 대사 내일은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딱 한 줄 발표했어요. 베네수엘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정쩡한 중립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미국도 중국도 건드릴 수 없어서요.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 사건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첫 번째 영향, 석유 가격이에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 손에 들어가면 공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단기적으로는 줄어들어요. 전쟁 직후라 생산시설이 망가졌거든요. 국제유가는 배럴당 95달러로 뛰었어요. 한국은 석유 100% 수입국이에요. 하루 300만 배럴을 수입하죠. 유가가 15달러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면 이 3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휘발유 값, 전기료 다 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 영향, 미중 갈등 격화예요. 베네수엘라는 시작일 뿐이에요. 17개국이에요. 총 투자액 196조 원이죠. 트럼프의 다음 타깃은 어디일까요? 니카라과, 쿠바, 볼리비아? 중국 돈이 들어간 곳이면 어디든 가능해요. 이게 전례를 만든 거거든요.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체포해도 된다.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보복할 거예요. 어떻게? 대만 침공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미국처럼 우리도 대만에서 할 수 있다. 세 번째 영향, 한국의 선택이에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거예요.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협력해라. 중국도 압박할 거예요. 미국 편 들지 마라. 네 번째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비교예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가 러시아를 규탄했죠. 2026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 반응은 갈렸어요. 제재는 없었죠. 왜 다를까요? 힘이 다르니까요. 미국은 세계 경찰이고 러시아는 아니니까요. 이게 국제정치의 현실이에요. 이제 정리해볼게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건. 겉으로는 마약 단속이었어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석유 전쟁이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미중 패권 경쟁이었죠. 세 가지 핵심을 기억하세요. 첫째, 이건 석유 전쟁이에요.
세경원의 가치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죠. 둘째,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국제법보다 힘이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셋째, 새로운 냉전이 시작됐어요. 석유와 돈을 놓고 벌이는 패권 전쟁이죠. 한국은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3개를 남길게요. 트럼프의 다음 타깃은 어디일까요? 중국은 어떻게 보복할까요? 한국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요?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나비의 날갯짓.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 우리도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